첫 번째 경기 이란 대 일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이전 경기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예멘 상대로 6대0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1위 성적으로 8강에 올라온 상황. U-17 월드컵에서 브라질에게 0대2로 끌려가다가 3대2 역전승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성장해서 U20 대회에서도 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브라질과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에스마엘 골리자데는 예선에서 3골을 기록한 데 이어서 본선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를 읽는 능력과 패스 능력이 뛰어난 야곱 바라제, 카스라, 타에리도 에스마엘 골리자데와 4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다. 강한 압박으로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술의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예선전에 이어서 본선 3경기에서도 보여줬다. 일본은 직전 경기 한국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시리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지만 슈팅에서 한국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던 모습. 가와사키 프론탈레 공격수 칸다, 소우마는 예선에서 3골을 기록한 공격수 자원이며 넓은 시야와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유한 나카지마, 요우타로를 비롯해서 곧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타카오카, 레이 이미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미치와키 유타카가 힘을 냈다. 또한 팀의 수비를 진두지휘하는 센터백 이치하라, 리오는 양발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빌드업 과정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침투 패스도 일품이었다. 선전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2년 전 U-17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역전승을 기록한 승리의 주역들이 성장한 모습이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란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대학생과 고교생을 포함시킨 모험수가 불안 요소가 된다.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우즈벡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전 경기 일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태국 상대로 4대1 승리를 기록했다. 8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맞이한 한일전이었던 탓에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점유율과 조직력에서 밀렸으며 CK 김민수의 불안한 처리 때문에 먼저 골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지만 이 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김태원이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이 나온 경기. 또한 CK 교체 및 주전급 선수들 투입 이후 경기력이 살아났던 경기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직전 경기 이란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인도네시아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예선에서 4골을 기록한 사이드 마르콘 사이드 누를라 F가 이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는 가운데 소속팀 파우타 코르타 슈켄트 FK에게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무카마달 리우리노브 F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에서 시너지 효과가 위협적이고 공간 침투와 미드필더의 경쟁력 역시 우승 후보로서 손색이 없었던 경기력이었다. 또한 성인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는 오림보 F가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스페인 리그 CD 레가네스 소속의 미드필더 라지즈 백미르자 F가 합류하게 되면서 미드필더 전력이 더욱 강화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통산 13번째 우승을 노리는 AFC U-20 아시안컵 최다 우승팀이다. 일본과 경기에서 로티에이션을 가동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오림보 F를 이용한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수비 자원들이 있다. 또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윤도영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윙어 자원 신민아가 김태원, 성신과 함께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 골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홀란드, 필포든, 사비오, 오마르 마무시, 귄도안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코바치치, 도쿠 대 브라이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디오구 조타, 루이스 디아즈, 모하메드, 살라소 보슬러이, 맥 앨리스터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누네스하고 엔도 아타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심이 빼도 박도 못하고 골을 선언할 수 있게 득점 상황을 연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맨시티의 수비진들은 수비틱 공간에 치명적인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교체 자원 역시도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가 일품인 우루과이 국대 스트라이커 누네스가 벤치에서 출격 대기 중인 리그 1위 리버풀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헤더, 득점이 가능한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맹활약하며 팀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자원이라 판단된다. 네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케인 올리세, 코망, 무시알라, 파블로비치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나브리하고 고레츠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에키티케, 잔 우준, 마리오 괴체, 브라운, 라르손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엘리에 와이하고 마흐무드 다우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적인 골키퍼 1대1 역습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프랑크푸르트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 과정을 바이에른 뮌헨의 최종 수비진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만큼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의 전술 형태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늘 악몽과 같은 경기 내용이 펼쳐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특히 코너킥,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엠폴리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로렌초 콜롬보, 쿠아메, 리암 앤더슨, 말레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삼비아하고 에스포지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레테기, 브레샤니니, 사르미르지치, 파샬리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데 케텔라에르하고 블라우비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팀 코칭 스텝 측에서 제대로 된 공격 루트를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양팀 최전방 포지션에 배치된 공격진들의 최근 득점력을 감안해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적인 득점 퍼포먼스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 서로 주고받는 허신 공방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릴 공산이 커 보인다. 물론 아탈란타의 전력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소화하느라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된 상태다. 엠폴리 입장에서도 일부 리그 잔류를 위해 승점을 쌓기 위한 동기부여가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고 노골적인 수비 지향적 전술을 선보일 공산이 커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후안미, 우체, 후안 베르나, 아람바리, 라몬 테라치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티르키의 출신 일드름하고 보르아, 마요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에르난데스, 이스코, 안토니, 헤수스 로드리게스, 로셀소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바칸부하고 아빌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공격 루트를 선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공격 루트 외에 다른 공격 플랜이 양팀 모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조로운 형태로 경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후반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에게도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루즈한 흐름 속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판단된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